네, 안녕하세요. 삼육농원의 장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댓글 중에 많은 질문들, 저희들도 물론 수국을 하다 보면은 저희들도 공부를 하면서 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밑에가 이렇게 먹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보면 이렇게 붉은 반점들이 생기고요. 굉장히 여러 종류의 형태에서 이런 형식으로 갈변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 외국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한국 유튜버들이 이렇게 찍은 내용들도 많이 보고는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햇빛에 많이 타들어가는 경우거든요. 끝에서부터 이렇게 타들어가는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래돼가지고 햇빛에 많이 그을렸죠.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붉은 반점들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아이들은 크게 따지면 두 가지로 예상이 되는데, 하나는 균이 왔다, 곰팡이라든지 무슨 어떤 병균에 의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볼록 렌즈 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슬이라든가 이렇게 오랜 기간 머물다 보면은 햇빛에 의해서 물방울 사이에 렌즈처럼 이렇게 강하게 햇빛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타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지금 봄이나 초여름이나 이런 경우에 이런 게 보인다면 문제가 되지만, 나중에 늦가을이나 가을 정도에 보인다면 큰 지장은 없습니다. 어차피 그때는 이제 우리가 화합분할을 통해서 꽃대를 맺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늦가을에 이렇게 되는 건 뭐 큰 지장은 없는데, 아무래도 초봄이나 지금 막 꽃이 나올 때 이런 현상들이 나오면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얘는 좀 강한 품종인데 조금 약한 품종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도 보면, 여기 보면은 붉은 반점들이 많이 생기고 좀 약하지 않습니까? 꽃을 피우기 전에는 전혀 이렇지 않았어요. 아주 쌩쌩했습니다. 정말 깻잎 푸릇푸릇한. 근데 꽃을 피우고 난 다음에 낙엽들이 약간 시들어가고 있어요. 이 이유는 꽃의 영양 성분을 다 밀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또 가끔 보면은 비료 화상이라고, 비료를 이렇게 겉에다 이렇게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빗물이 이렇게 튀면서 비료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품종에 따라서 약한 품종이 있고 강한 품종이 있습니다. 약한 아이들은 그만큼 비료를 좀 더 많이 더 투여를 해주고 영양제를 많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꽃들이 이제 피워낼 때쯤에는 좀 영양분을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영양 성분이 꽃으로 다 가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시들시들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원래는 이렇게 진 초록색이거든요. 진하게 초록색인데, 이 아이들이 영양 성분을 해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엽록소 자체가 이게 지금 색이 많이 빠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누런색으로 황색에 가깝게 변하면서 이렇게 붉은 반점들이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영양 성분이 많이 부족하다. 왜냐하면은 다 끌어올렸어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 뿌리부터 이렇게 쫙 전체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노래진 거 보니까 그렇죠. 아래쪽 잎들은 다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죠. 위로는 좀 찐초록색인데 밑에서부터는 붉은 반점을 보이고 약간 누리끼리 하죠. 그런 이유도 있다라는 거죠. 이 아이들도 이 속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고만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국을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서도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방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꼭 여러 가지 복합 비료를 주시면서 그에 대한 모자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부도 하시고 충분히 영양제를 많이 주시라는 겁니다. 미리 방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방제는 뭐 그냥 일반 살균제를 하면 되는데, 보호살균제라고 있어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병이 걸리기 전에 보호살균제를 먼저 처방을 하는 게 좋고, 특히 비 오고 난 다음에 한번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좀 먹는 것들이 많다 그러면은 이렇게 떼주셔도 자연스럽게 햇빛이나 영양 성분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균으로 인해서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근처에다 이렇게 놔두지 마시고, 만약에 균이 있다면 또 포자가 번지겠죠? 태우거나 멀리 버리시면 돼요. 전체가 다 번졌다면 꽃을 충분히 즐기시면서 보시고, 나중에 강전지를 통해서 새순을 받고 난 다음에 새순이 나올 때는 또 멀쩡하게 나옵니다. 비료 성분을 충분히 주셔야 돼요. 그러면 또 건강한 아이들이 다시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아이들은 갓꽃이죠. 갓꽃에서 약간 이런 현상이 나오죠. 수국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꽃이나 이파리에 물을 막 주시면 안 돼요. 항상 밑에서 물을 주셔야지, 위에서 물을 주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항상 화분을 관리를 하실 때나 노지에서 관리를 하실 때도 항상 밑에서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꽃이 풍성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샤워기로 막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꽃의 생명을 빨리 단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아침 일찍 새벽이나 저녁 늦게 그나마 이렇게 괜찮은데, 대낮에 위에다 막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꽃을 나는 일주일만 볼 거야, 한 2달 볼 것을 일주일만 볼 거야, 그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아이들도 약간 이렇게 데미지를 입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엊그저께 저희가 여기서 소나기가 왔어요, 대낮에. 그 다음 햇빛이 갑자기 쨍쨍하게 딱 내려 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주의를 하세요. 아침 이슬이라든가 그런 아이들은 해가 뜨면서 자연스럽게 증발을 해요.
증발을 다 했는데요. 꽃이 좀 시드네? 막 위에서 찌끄리면 안 돼요. 항상 밑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같이 이렇게 타는 현상도 많이 줄어들고 아주 건강한 아이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심하게 이런 아이들은 빨리 전지를 하는 게 낫겠죠. 전지를 해서 새순을 받아가지고 다시 건강하게 키우세요. 바로 비료 성분을 충분히 주시고요. 비료를 주는 때는 항상 노출을 시키지 말고 땅속에다가 묻는다거나 물비료를 준다거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원예용 수국만 그런 현상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목수국도 굉장히 심하네요. 네. 뭐 이거 처음 보네 이런 현상들은. 왜 그러지 이거? 이쪽이 다 그러네. 왜 그럴까요? 쟤들은 멀쩡했는데 아, 그래요? 이렇게 목수국도 이런 현상이 나오네. 아주 심각해 보이는데요, 증상이. 야 이거 다 타버렸다. 어, 왜 그러지 이거? 왜 그러죠? 병 있나? 아, 죄송해요, 제가 여기 풀 죽인다고 제초제 배추를 쳤는데 야이씨 좀 튀겼어요. 일단 제초제를 뿌리고 있네요. 아 우리 삼룡이가 깜짝 근데 어떤 증상으로 판단하셨어요? 깜짝 놀랐네. 좀 심했죠, 이거는. 야씨 아 위에 죽인다는 게 얘가 튀어버렸구나. 여기. 얘를 죽인다는 게 여러분들 수국을 키울 때는 네. 번거로운 게 있는데 주변에 제초제를 뿌리면 안 돼요. 네. 항상 손으로 다 풀을 뽑아야 됩니다. 깜짝 놀랐네. 삼룡이 제초제병이 올 줄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제 말이 뭐 맞을 수도 있고 뭐 틀릴 수도 있는데 대부분 맞을 겁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조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또 이렇게 남겨주시면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자리를 한번 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짱프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